지금 보시는 사진은 샌프란시스코 경찰이 지난해 공개한 사진인데요. 보시면 진공청소기 박스도 보이고 인공눈물, 진통제 등등 여러가지 제품이 박스도 뜯지 않은 채로 놓여 있습니다. 마트에서 훔친 작물들입니다. 경찰이 4개월간의 추적을 거쳐서 용의자 집을 압수수색을 했더니 거주지에서 이런 작물들이 나온 것인데요. 그 가치가 약 2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2억 6,500만 원 상당입니다. 경찰은 이 용의자가 작물을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수법으로 지난 3년간 1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도둑 치고는 좀 많은 규모입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찰이 한 말이 이 사건은 전혀 독특한 사례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한 이런 규모의 전문화한 절도가 이미 만연하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장면을 하나 더 보시죠. 미국 워싱턴의 방송사 WUSA9이 최근 뉴스에서 보도한 영상의 일부 장면들인데요. 한 청년이 마트에서 자루를 바닥에 두고 물건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옆에 빨간 옷을 입은 마트 직원이 있지만 제지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 장면에 나옵니다. 자루를 둘러매고 나가는 청년이 또 있죠. 조직적인 범죄인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소매점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절도 행위를 일컫는 새로운 용어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Organized Retail Crime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조직 소매 범죄 정도 되겠네요. 이런 조직 소매 범죄는 좀도둑 수준을 넘어서 미국 월마트나 타겟, 홈디포, 월그린과 같은 소매업체들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이면에는 보다 거대한 범죄가 숨어 있는데요. 오늘 글로벌 포커스는 코로나19와 인터넷 상거래 발전, 그리고 일부 빈곤이 범죄 조직과 만나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 조직 소매 범죄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마트와 함께 미국의 대표적인 마트로 꼽히는 타겟은 지난해 도난으로 인한 재고 손실이 7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9,300억 원의 재고 도난이 발생한 것인데요. 문제는 올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타겟은 최근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지난해보다 도난으로 인한 재고 손실이 5억 달러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해 손실 7억 달러에 올해 발생할 5억 달러를 합치면 도난으로 인한 재고 손실이 12억 달러에 이르게 됩니다. 지난해 타겟의 당기 순이익이 9억 5천만 달러였는데요. 도난으로 인한 재고 손실이 12억 달러니까 이제는 도난 손실이 당기 순이익과 거의 맞먹는 또는 능가하는 수준까지 늘어났습니다. 월마트와 홈디포의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월마트의 CEO 존 데이비드 레이니는 이것은 모든 소매업체의 문제라고 말을 한 바가 있고요. 홈디포의 부사장은 지난 3월 인터뷰에서 홈디포의 도난이 올 들어 두 자릿수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소매업계 전체로 보면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가장 보수적으로 잡는 곳이 CNBC인데요. 2021년 기준 연간 35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46조 5천억 원입니다. 전미소매협회가 이야기하는 수치는 좀 더 큰데요. 2020년에 908억 달러, 2021년에 945억 달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무려 155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도난은 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일까요? 우선 도둑들이 작물을 현금화할 수 있는 여건이 몇 년 전에 비해서 크게 개선됐습니다. 통상 절도범들은 훔친 물건을 인터넷 리셀링 사이트를 통해서 되파는데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리셀러 사이트는 이베이가 유일했습니다. 현재는 이베이뿐만이 아니라 보난자, 트레이드시, 포시마크, 레츠코, 메루카리 등 리셀 플랫폼이 미국에만 80여 곳에 이릅니다. 이전에는 작물을 한 곳에서만 팔 수 있었다면 지금은 80여 곳에서 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찰의 검거될 가능성은 좀 더 줄어들고 현금화할 수 있는 속도는 좀 더 빨라지게 되겠죠. 최근 늘어나는 인플레이션도 재판매 수요가 늘어나는데 일조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현재 식료품이나 가스를 가득 채울 여유가 없고 대중교통이나 집세, 신용카드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여기다가 물가가 더 높아지다 보니까 기왕이면 같은 물건을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리셀링 사이트를 이용하게 됩니다. 절도범 입장에서는 보다 빨리 현금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한 해 156조 원에 이르는 도난 규모를 고려하면 도난의 주체가 좀도둑이라는 전제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데요. 많은 경우가 조직 소매 범죄 단체의 소행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의하면 단순한 절도 조직 이상입니다. 국토안보부 산하의 정보수사기관인 HIS에 따르면 이런 소매 범죄 조직은 인신매매나 마약 밀매, 무기 밀매와 같은 다른 중범죄와
연루되어 있습니다. HIS와 국제자금세탁방지 전문가협회가 공동 분석한 사례를 보면 조직 소매 범죄는 다른 범죄를 위한 자금원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절도가 목적이라기보다 다른 범죄를 위한 수단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도둑질로 마련한 돈을 미국 남부 국경에서 이루어지는 마약 밀매나 무기 밀매, 중동의 테러 자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모조품 거래의 자금원으로 조달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행 방식과 조직 구조도 생각보다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입니다. 최하부에 있는 조직원은 소매업체에서 제품을 훔치는 도둑들인데요. 이들을 부스터라고 부릅니다. 부스터들 중에서는 중남미 불법 이민자들을 포섭하거나 강제해서 부스터를 맡기기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아무거나 또 훔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스터들의 위에는 크루보스라고 부르는 부스터 관리자들이 있는데요. 부스터들은 크루보스로부터 훔칠 물건 리스트를 전달받습니다. 그리고 훔친 물건들을 크루보스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크루보스에게 절도 품목을 전달하는 이들도 있을 텐데요. 이들이 바로 크루보스의 상위 조직원인 펜서라고 불리는 이들입니다. 펜서는 전자상거래 담당자입니다. 이들은 훔친 물건에서 태그와 추적기를 제거하거나 재포장을 한 뒤에 이베이와 같은 리셀링 사이트를 통해서 판매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검거된 작물 취급업자가 바로 펜서에 해당합니다. 펜서 중에는 역할이 조금 다른 펜서도 있는데요. 홀세일 펜서, 도매 펜서라고 불립니다. 이들은 작물을 모아두는 창고를 관리하면서 더 상위의 간부인 다이버터에게 물건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이버터는 겉보기에는 그저 일반 사업자입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두고 일반 도매업체에게 작물을 판매하는 조직원인데요. 정상적인 물건으로 둔갑을 하겠죠. 심지어 직접 일반 소매체인에 물건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소매업체에 훔친 작물이 소매업체에 정식 공급되는 공급망 교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조직의 정점에 오케스트레이터라고 부르는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경제범죄 조직인 만큼 우두머리의 주변에는 자금 세탁 전문가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치밀하고 구조화된 조직이 전문적으로 절도에 나서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월마트나 타겟 등 소매업체에서 발생하는 도난의 규모가 왜 이렇게 큰지, 왜 매년 늘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 조직의 절도 행위에서 소매체인은 전체 범행 대상 중에 일부일 뿐이다라는 정황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종 판매 단계인 소매업체에 이르기 전에 부두나 항만, 철도 이런 운송 단계에서 직접 절도를 하는 정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카고넷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올 2월까지 식음료 제품에 대한 화물 절도는 전년 대비 50% 가까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FBI가 추산한 바로는 화물 절도로 소매업체와 트럭 운송업체가 입는 피해 규모가 최대 300억 달러에 이릅니다.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동네는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남서부 지역인데요. 텍사스나 엘러베마, 미주리, 뉴저지 같은 동부에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서부 영화처럼 무작정 철도, 항만을 공격해서 물건들을 빼앗기보다는 해킹 등을 통해서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고 미리 정해진 인수인계 장소로 가서 인수업체를 가장해서 자연스럽게 통째로 화물을 빼간다고 합니다. 이런 수법이 최근 연간 600% 늘었다고 합니다. 소매 조직 범죄가 공급망 전체를 노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개별 업체 수준에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부 약국 체인 등은 판매대에 유리문을 만들어서 자물쇠를 채우는 방법 등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손님들이 물건을 살 때마다 직원들이 와서 자물쇠를 열어줘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임시 변통에 불과하죠. 결국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서 범죄 조직을 무력화하거나 법적으로 조직의 적발 가능성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지 못하고 업체들이 계속해서 손실을 보게 될 경우 소매업체들이 취할 수 있는 대응은 사실상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점을 폐쇄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도난으로 발생한 손실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격이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심해진다는 것이겠죠. 가뜩이나 고물가에 고통을 받는 소비자들이 추가적인 고물가에 시달리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주정부를 중심으로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약 2주 전에 뉴욕시 경찰청과 함께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다만 지금까지 나온 대책은 범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도난 예방 모범 사례를 전파를 한다든지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앞으로 실효성을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미소매협회 같은 경우에는 연방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관련 법 통과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온라인상에서
대량으로 제3자 판매를 하는 경우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인데요. 과연 미국의 마트 도둑들이 미국 경제에 어디까지 영향을 줄지, 미국 업계와 정부가 도둑들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도둑질은 가장 기본적인 범죄인데요. 이런 기본적인 범죄 때문에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의 경제 인프라가 악화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